안녕하십니까. 2020년도에 출제되었던 직업심리학의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직업심리학인데요. 직업심리학의 3회차 문제인데 2020년에 4회차 문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3회차와 4회차 문제를 봤을 때 4회차가 좀 쉬웠다. 내가 연말에 봤던 4회차가 더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도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필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잘 섭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좀 특이한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회차와 4회차를 같이 푸시면 서로 연동해서 연계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2과목 직업심리학의 문제 20문제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 봅니다. 21번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겁니다. 로의 욕구이론인데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로는 이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의 초기 경험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어요. 자,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하고 유사한 게 4번이거든요.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단계를 기초로 해요. 그래서 욕구 이론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5단계설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 단계를 기초로 해서 또 나오죠. 여기 초기의 인생 경험과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관계에 관한 가정을 발전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초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업 선택, 인생 경험과 직업 선택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을 발전시킨 것이 로우의 욕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가정 분위기를 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와의 어떤 관계 경험이 있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회피형, 두 번째가 정서 집중형, 세 번째가 통제형이 아니라 수용형이죠. 수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암기법 정서 회피 수용, 정서 회피 수용 이런 식으로 외우자라고 가르쳐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직업군은 8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로는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서 8 곱하기 6의 모형 이러한 모형을 이야기했는데 이 8이 여기서 말씀드린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업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6은 아시죠? 고급적이고 관리적인 1단계. 이게 이제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1단계가 고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고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준전문이 있어요. 준전문직, 그 다음에 숙련, 그 다음에 반숙련, 그 다음에 비숙련 이렇게 해서 6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직업군에 대해서도 암기법 가르쳐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네. 서, 비, 단기, 그 다음 옥, 과, 그 다음에 일반 문화직이니까 문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8개예요. 2개씩 나눴습니다.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그 다음에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그 다음에 일반 문예직, 여기는 예능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직업군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을 해결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21번 해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독해 주시고요.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22번 문제는 자신의 직무와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 정적인, 긍정적인 이 말이에요. 감정 형태를 뭐라 할까요? 내가 직무를 해봤는데 그 직무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서 내가 아주 유쾌한 그 정서적 경험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만족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무 만족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만족이고요. 뭐 직업 적응은 다위스와 로키스가 이야기했던 직업 적응 이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작업 동기는 모티베이션이잖아요. 모티베이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동적인 힘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동기가 없으면 행동이 안 되잖아요.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힘이 바로 모티베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직무 몰입은 뭐겠어요? 집중도겠죠. 직무에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집중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직업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가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적 측정 도구, 양적 측정 도구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우리가 객관적 검사한다. 그럼 이건 양적 도구잖아요. 설문을 한다. 이것도 양적 도구잖아요. 이해되세요? 가계도를 그려본다든지 뭘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질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역할놀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질적이 되겠죠. 다 쓰겠습니다. 역할놀이는 질적이 된다. 역할놀이는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는 것이니까 질적인 것이 되고 제노그램이 가계도잖아요. 가계도를 직업 가계도를 그려보는 것도 질적이고 직업 카드 분류 활동을 하는 것도 질적이죠. 직업 카드 분류, 선호하는 것, 의심스러운 것, 선호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이니까 질적이 되고요. 자, 설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시죠? 욕구나 근로 가치의 설문은 양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문은 많이 여러분들이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5점 척도로 하든지 7점 척도로 하든지 설문지에다가 이 체킹하는 거니까 이거는 양적 도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발달 과정에 요인이 있다. 사회학습 이론 하면 크롬볼츠. 자,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은 4가지. 암기법, 유한과학, 유한과학이라고 외우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화는 환경적 사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없어요. 환경적 사건이 되고 환경적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과제 접근 기술, 과제 접근 기술, 학은요, 학습 경험입니다. 그럼 요 4가지 중에서 크롬볼츠가 말한 진로 발달 과정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직무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 문제 풀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사례 문제인데 이거 나왔던 겁니다.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뭐냐라고 했어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A 신입사원은요, 직무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맡은 직무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참조해서 직무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통해 이 신입사원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승진을 했어요. 자, 승진을 하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업무 수행 방법을 뭐 해야 되겠어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기술이 더 발달하려면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승진해서 잘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을 알지 못하고 기존의 업무 수행 방법으로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과제 접근 기술이 되는 겁니다. 과제 접근 기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그 과제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제 접근 기술을 더욱더 연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번 과제 접근 기술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학습 경험은 말대로 러닝 하는 거예요. 러닝. 계속해서 이러한 학습을 해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력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경력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또 뭐 멘토링도 하고 멘토링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부분은 아실 것 같고 타고난 자질 이런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이제 직업심리학의 신뢰도 계수가 나왔는데요. 직업 적성 검사에서 신뢰도 계수가 1.0이면 이라고 했어요. 되게 1.0이면요 완벽해요. 완벽하다라고 해요. 일관성이 완벽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검사의 타당도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신뢰도 계수 1.0을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타당도 계수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4번이 답이에요. 왜 모르냐면 이런 거 아시죠?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타당도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도 계수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이 뭐예요? 신뢰도는 일관되게 나오는 거고 타당도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경우의 수는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신뢰도가 높죠. 자료가 일관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뢰도 높습니다. 이것도 신뢰도 높아요. 이제 타당도를 해볼까요? 타당도는 정확도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정확하니까 타당도가 높은 거고, 이거는요. 이건 타당도가 낮잖아요. 정확하지 않죠. 빗나갔잖아요. 이건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가 높거나 낮을 수 있어서 타당도 계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데이비스 로키스트가 나왔어요.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적응 양식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응 양식, 그 다음에 성격 적응 양식을 적응 유형이라고도 해요. 적응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성격적인 측면과 적응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 성격적 측면, 성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업 적응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응 양식 또는 적응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도 네 가지가 있고 여기에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물어봤어요. 적응 양식 차원, 암기법, 융, 끈, 적, 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융, 끈, 적, 반. 여기는 영리, 신지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역량, 리듬, 신첩성, 신속성, 민첩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융통성이라고 하잖아요. 융통성은 유연성과 동의어가 돼요. 그 다음에 끈기잖아요. 끈기는 인내와 동의어가 돼요. 그 다음에 적극성은 능동성과 동의어가 돼요. 그 다음에 반응성은 수동성과 동의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동의어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답은 뭐예요? 왜? 1번 의존성은 없어요. 여기에도 의존성 없고 여기도 의존성 없어요. 이해되셨죠? 개념은 해설을 좀 봐주시고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퀘스천 마크예요. 입니다. 성격의 5요인을 빅5라고 합니다. 빅5 코스타와 맥크레이가 개발한 건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외호성 정불경계예요. 외호성 정불경계. 자, 첫 번째가 외양성이에요. 두 번째가 호감성이에요. 호감성을 수용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화성이라고도 해요. 친화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실성이라 하고, 이게 뭐예요? 정서적 불안정성이에요. 근데 정서적 안정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정서적 불안정성이에요. 자, 정서적 불안정성의 하위 요인이 다 뭐 불안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자, 이걸 그래서 신경증이라고 하거든요. 동의어가 신경증이에요. 자, 이거는 경험 개방성이라고 그래요. 경험 개방성, 충분한 경험을 해보는 정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성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1번, 2번 이렇게 복수정답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도 심리학 개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또 정서적 안정성을 오답을 했어요. 정서적 안정성이 틀린 걸로 나온 걸로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나오면 여러분들은 2번으로 체킹을 하세요. 정확성이란 건 없잖아요. 기출된 문제에서 뭐 1번 처리가 안 된 걸로 저 기억하기 때문에 2번으로 이제 답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번도 잘못된 거예요. 정서적 불안정성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27번의 해설을 잠깐 보시면 27번 해설에서 그 실력 따지기에 보면 정서적 불안정성 신경증 해가지고 분노, 불안,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 다 네거티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안정의 개념이지 안정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22번을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이것도 많이 나온 거잖아요. 특성 요인 이론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파슨즈와 윌리엄스잖아요. 자, 윌리엄슨과 파슨즈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자, 클레인과 와이너 등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이 지문들 많이 보셨잖아요. 첫 번째, 개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특성 여기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며 연결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성이라고 하는 개인 특성과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인,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직선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매칭 되는 거죠. 매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개인의 직업 선호는 카로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리가 26번 문제인가요? 21번 문제에서 했잖아요. 부모의 양육 경험,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누구? 로우의 욕구 이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여기 1, 직업적 요구사항의 2, 이것이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의 성공 가능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 두 가지의 매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변인인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성격 유형 조절 변인에 들어갑니다. A 유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 소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느냐, 자기 밖에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외적 통제, 내적 통제보다 외적 통제가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해요.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지지인데요.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 모호성, 이건 아니죠. 역할 모호성은요, 역할이 모호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이 녀석은 조절 변인이 아니라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원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역할 갈등이라든지 역할의 모호성이라든지 제가 이제 해설에 달아드린 게 하나 있어요. 비동질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비동질성 스트레스도 이거 스트레스 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각주에 이걸 달아놨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임무 부여자인 상사와,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이 상사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부하직원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다. 그래서 비동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비동질성 스트레스예요. 이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검자, 피검자라고도 하고요. 수검자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 사람의 원인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행 능력, 이거는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측정 그 자체예요.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오차가 아니에요. 수행 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거니까.
수행 경험에 따라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요. 평가의 불안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수험 당일의 생리적인 조건에 따라 오차,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오차를 error라고 해서 오류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오류 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수행 능력은 그 검사에 대한 수행 능력은 그 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거니까 오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